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법 시행 1년 3개월여 만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로 관심을 모았던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자동차 공장 설립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기공식에 참석하지 않은 지역 노동계는 적정 임금과 노사 책임 병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지난 24일 폭발 사고가 나기 열흘 전에 식수 오염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법 시행 1년 3개월여 만에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진상조사위원 9명의 임명을 제거했는데요. 앞으로 진상규명이 잘 이루어질지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여 만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진상조사위 위원 9명의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전 국가인권위 기획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추천위원 4명, 자유한국당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조사위가 수행할 진상규명 대상에는 발포명령 책임자와 헬기 사격 경위, 안매장지의 소재와 행방불명자의 규모, 북한군 침투설의 진위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관들에 대한 교육, 향후 조사 항목에 대한 토의, 그래서 조사 계획서를 완성한 이후에 즉각 현장에 조사 요원들을 파견해서 진상조사위가 쓰게 될 최종 보고서는 5.18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국가의 첫 공식 보고서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8차례 정도 정부와 국회 등에서 5.18을 조사했지만 국가가 인정한 공식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사가 끝난 이후에 나타나게 될 국가 보고서는 이제 국가가 공인된 보고서고, 이 부분을 만약에 무시한다든지 또는 훼손한다든지 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상조사위가 출범하긴 했지만 조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이 규정한 진상조사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길어야 3년. 80여 명의 조사 실무진을 구성하는 데 6달 정도가 소요되고, 보고서를 작성해 채택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실제 조사 기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정권에 힘이 빠지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어 5.18 관련 기록을 보유한 국방부와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의 협조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정부 차원의 조사가 있었는데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비협조였거든요. 특히 군 조직의 비협조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 이제 관심은 그날의 진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고 7조 원 시대를 연 내년에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본격 추진해 전남의 제2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사업인 에너지와 투어, 바이오와 트랜스포트 등 6대 블루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KTX 2단계 사업 조기 완공과 목포 보성간 남해안 철도 전철화 등 SOC 수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일자리 복지, 타 지자체와 상생 협력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은 찬바람으로 인한 추위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6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수치상으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찬바람 덕에 미세먼지는 모두 물러갔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산발적인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지금도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 눈발은 오늘 오전까지만 이어지겠고요. 구름의 양은 종일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공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23년 만에 국내에서 자동차 공장 착공식이 열린 건데 직간접적으로 10,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가 달립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공장 건립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광주형 일자리 구현을 향해 첫걸음을 떼는 순간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광주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30여 개 지역기업이 투자한 글로벌모터스는 오는 2021년 완성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이곳 빅그린 산단에 2021년 공장이 준공되면 시험 생산에 이어 하반기부터 완성차를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연간 최대 10만 대의 경영 SUV를 생산하고 향후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로 차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생산 라인이 들어섭니다. 저희 시공사는 완벽한 품질 관리와 공사 일정을 준수하고 지역 업체와의 상생 협력과 더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고의 품질의 공장 건설을 위해 국내에선 완성차 공장이 세워지는 건 23년 만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말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기공식 이루어지는 거 보고 이제 좀 확실하게 생기는구나 하고 좀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본부장급 임원 3명을 선발한 글로벌모터스는 팀장급 직원과 생산직 직원 등 1000여 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약 12,0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사랑받는 SUV 소형차를 생산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최대의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 총 하도급 공사 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 소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적정 임금과 노사 상생 경영을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라는 점이죠. 그런데 어제 착공식에 광주형 일자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첫 출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들도 사업 성공의 열쇠는 노사 상생에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기공식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의 한 축인 노동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뿐인 사회통합형 일자리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한 겁니다. 대신 기공식장 앞에서 노사 상생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과 노동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전주, 사회적 대결, 포기한 글로벌모터스 규탄한다. 광주형 일자리의 근무 조건과 노사관계 설정 등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던 광주시와 현대차, 한국노총은 지난 1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노동계는 노사 책임 경영이라는 취지에 맞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계는 지난달 광주시의 태도 변화 없이는 사업을 같이 계속할 수 없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 이탈을 선언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노사 상생 정신이 부정되고 현대자동차그룹 등 투자자 중심으로 사업이 굴러가고 있다며 적정 임금과 노사 책임 경영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회통합형도 무너졌고 또 4대 의제, 적정 노동시간, 적정 임금, 그다음 노동이사제, 원하청 개선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도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에 맞는 노사 대통합을 주문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출범할 때 근본적으로 다시 참가해서 노동이사제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노사 상생의 공동 책임지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됩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힌 광주시가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앞선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이 광주형 일자리 착공을 비롯한 지역 현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용섭 광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내에 23년 만에 자동차 공장이 착공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1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투자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애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링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의 일자리여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요. 예. 그런데 노동계가 결국 어제 착공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노동계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기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공식에 이제 함께 참여해서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노동계가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주식회사 강주 글로벌 모터스가 이제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런 이제 서운한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노동계 입장에서 좀 서운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직접 나서서 노동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계도 부탁을 드린다면 다소 좀 서운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라남도와의 상생 문제도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가장 어려운 과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또 들었는데요.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인가요? 이제 강주에서 하는 일은 제가 시민들 모시고 열심히 하면 해결될 수가 있는데 군공항 이전 문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우선은 전라남도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 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게 강주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강주와 전라남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실제가 이제 강주 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온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경제 권역을 만들지 못하고 매 사업마다 분열하고 갈등하면 이건 공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방부의 역할이 제고돼야 됩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 하나인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을 강주와 전라남도가 합의해 오면 우리는 승인해 주겠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김영록 지사와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고 또 무안을 비롯해서 전라남도 도민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게 이제 옮겨가더라도 소음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음 피해가 없도록 약 100만 평을 완충 지역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태양광 시설도 하게 되면 소득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4,500억 원 정도의 지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한 5천 명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상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연구실증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죠.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언제 어떻게 구체화될까요?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추진 사업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할 텐데요. 제가 볼 때 강주 인공지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예산, 인재, 그리고 집적단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완성이 거의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밀어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 시민들께 인사 말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세계 수영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강주영 일자리도 착공을 했고 16년간 끌어왔던 도시철도 2호선도 착공하고 지금은 우리 강주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 것인가? 저는 강주의 역량이 결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은 만나고 모아져야 강이 되고 바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믿고 힘을 결집해 주시면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석 광주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최영호 전 남구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청장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적으로 시도된 음해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리하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말 계약 종료를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인 대한솔루션 노조는 공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이 올해를 끝으로 도급회사와 계약이 끝나 해고될 위기라며 사측의 불법 파견을 멈추고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비정규직만 야간 근무를 하는 등 차별 대우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말 연시엔 사랑하는 사람과 고마웠던 사람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덩달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커지곤 하는데요. 오늘 미제 인물에선 사라져가는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30년 넘게 카메라에 담아온 박주호 작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성 청안 갤러리에서 고향 담는 사진 작가 박주호 작가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을 찍는다고 하니까 궁금한 게 과연 누구의 고향을 찍으시는가 하는 거거든요. 주로 어떤 사진을 찍어 오셨나요? 저의 고향은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됐죠. 유학 온다는 미명의 도시 나왔고 또 고향은 도시와 산업화 이런 과정에서 없어져 갔는데 어린 시절에 나의 머릿속에 저장된 고향은 매우 가난하고 남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항상 그리움이 있었던 고향이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저는 고향 사진을 찍으면서 다 되도록이면은 그 남루하고 가난한 이미지는 조금씩 정겹게 이렇게 변환시키려고 많이 했죠. 따뜻한 고향, 정겨운 고향, 언제나 우리 어머님의 품 같은 고향 이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고향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고향 사진을 계속 남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고향은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로 고향은 상실돼 버리더라고요.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사진들이 이런 사진도 한번 내가 고향을 한번 찍어봤어요. 여기에 그 벽지 다 부서지고 살림살했는데 여기 벽지 보니까 부서진 벽지에가 한국 새로운 시대를 창조 그랬는데 어머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창조인가 아이러니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향의 파괴 현상도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그리운 고향의 그 정겨운 모습들은 어쨌든 사진으로 남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충분히 이 작업만 해왔습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은 언제부터 또 어떻게 찍게 되셨어요? 교사 초년생의 가장 힘든 업무가 학교 홍보 또 교지 이런 업무거든요. 그랬는데 그 국어 선생 이제 초임 교사는 피할 수 없는 직업 이 업무입니다. 비주얼 교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비주얼 교지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보는 교지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진 입시반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 동안 사진 입시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야, 그 흑백 작업을 밤에 하는데 꼬박 날을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매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진에. 시작은 업무였지만 어쨌든 다양한 성과를 거두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30년 넘게 사진 작품을 하다 보면 관심사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떤 작품을 찍고 계신가요? 한국의 고향만 이렇게 쭉 찍다 보니까 이게 고향은 이미 상실돼서 없어요. 그래서는 제가 이제는 아시아인들의 고향, 아시아인들의 삶, 이런 다큐 쪽에 이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지금 아시아인들의 고향, 아시아인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준비하려고 내가 거의 아시아 나라들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원고 작업이 거의 한 70-80% 정도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가님의 최근 작품들까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이 2층의 이쪽은 거의 한국의 고향을 상설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 러시아 이쪽에 먼 미래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통일이 되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되면은 러시아 이것도 우리들의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따뜻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남겨놓은 고향의 모습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작품들 보면서 위안 얻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3지대 구축을 목표로 한 대한신당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오는 29일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합니다. 광주시당 창당대회에는 대한신당 소속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이 참석해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할 예정입니다. 대한신당은 시도당 창당대회를 잇따라 연 뒤 다음 달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교사노조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의 부정과 비리, 불공정 사례 등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시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한 사립학교 법인들이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전형을 진행할 예정인데 2차 전형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며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역별 아파트 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7% 하락했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1.59%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광주 지역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반면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72% 상승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발행액이 올해 목표인 82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시한 지역화폐 광주 상생카드가 발행 9개월 만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한 만큼 내년 발행 목표액을 3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